자, 갑니다. 16문제입니다. 자, 과학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과학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못 푸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배경 지식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어도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읽을 때 전략은 추론 과정, 개념의 변천 과정, 다양한 의견들을 비교, 일반적인 생각을 비판, 반대되는 의견을 찾기. 그러면서 밑에 뭐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하죠. 윗글을 읽고 얼마 전에 다녀온 석빙고를 떠올린 뒤 한여름의 석빙고의 정유면체 얼음들을 녹지 않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정유면체 탐구.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예요? 넘어갈게요. 나중에 풀지마 이거는. 4번 윗글의 내용 일치 불일치죠. 이거 표시해야죠. 해빙, 북극 해빙의 면적은 부피의 반비례.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북극 해빙은 물에 닿는 면이 한 면이어서 녹는 시간 길어지. 얼음, 물과 접촉 면적의 열 에너지 양 비례. 열적 평형 상태에서 접촉한 두 물체 간 열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윗글과 보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 보기. 동물이 생산하는 열 에너지는 동물의 무게와 부피에 비례한다. 코끼리는 무게와 부피가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크고 그래서 코끼리는 커다란 귀를 흔들어서 부치질을 해야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귀의 묘사혈관에 있어서 혈액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여기까지. 이거는 어휘 문제. 5개의 문제짜리입니다. 빅큰 문제입니다. 가야 됩니다. 자, 냉수 속 얼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뭐예요? 녹아버린다. 차가운 물의 얼음은 녹아버린다. 반면 북극 해빙 또한 얼음이지만 북극에 있는 해빙 또한 얼음이지만 10도씨가 넘는 한여름의 속에서도 뭘 한다?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있다. 그러면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긴 걸까요? 여기가 포인트죠? 해빙이 수명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냉수 속 얼음에 작용하는 열 에너지 전달, 열 에너지에 대한 2가지 원칙. 첫 번째, 열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체들이 서로 접촉하는데 열적 평형을, 열이 평형을 이루려고 해요. 열적 평형 표시. 열적 평형은 접촉한 물체들이 열이 똑같아져 어떠한 영향도 주고받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든 냉수를 오랫동안 두면 냉수와 얼음의 온도는 모두가 3도씨가 돼서 둘 다 냉수와 얼음이 3도씨가 돼서 얼음이 모두 녹아내볼 것이다. 3도씨 냉장고 속에서 얼음을 두면 뭐예요? 3도씨로 뭐예요? 얼음이 바뀌어버려서 녹아내린다. 이게 열적 평형 때문이래요. 둘째, 열 에너지는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 이거 시험에 나오겠죠?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 접촉면이 클수록 각 상식입니다. 열 에너지는 당연히 면적이 크면 클수록 커지고 앞서 말한 상황에서 열 에너지가 냉수와 얼음이 맞닿는 면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얼음이 냉수와 더 많이 맞닿을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도 커진다. 많이 맞닿을수록 당연히 열 에너지도 커져서 따라서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온도차, 접촉 시간,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별표 한 2개 한 적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왜 알까요? 아까 문제를 대충 읽었잖아. 거기서 제가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를 알아내기 위해 3도씨로 유지된 냉수 속에서 정유면체의 얼음 하나를 완전히 잠기게 해서 공기와 접촉하는 상황을 설정해보자. 일단 모든 걸 통제한 상황을 설정하고 한 면 변의 길이가 1cm.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개였는데 얼음 한 개였는데 이번에는 몇 개? 얼음 8개. 8개는 물에 잠겼을 때 녹는데 시간은 걸리는 것도 2시간. 왜냐하면 얼음을 주변을 물로 완전 둘러싸고 있어서 얼음이 왜요? 8개든 1개든 접촉한 면적이 같았기 때문에 또 부피도 뭐였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즉 물에서 각각 얼음으로 한다는 여러 가지 양은 물의 접촉면이 동일하다면 개수는 상관없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에 8개를 붙여서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류면체 하나로 통일. 그러면 부피는 1자리가 8개 근데 2자리로 통일하면 여기도 2 곱하기 2 곱하기 2 88 동일하지만 부피는 같지만 뭐예요? 드디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총 면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 면적이 달라져요. 적을까요? 건널비. 당연히 건널비 나타내잖아. 한 개씩은 약 건널비가 6 곱하기 8 48인데 여기는 건널비가 뭡니까? 4 곱하기 6 24죠. 수학적 원리가 쓰이네요. 그게 24, 그게 뭐예요? 24고, 그래서 몇 시간 걸린다? 시간도 비례하니까 몇 배? 48, 24, 2배죠? 시간도 2배, 4시간. 이를 북극 해빙에 적용해보자. 북극 해빙에 적용해보자. 48, 24 이걸 제가 그냥 이걸로 표시 설명해 준 거예요. 북극 해빙에도 뭐예요? 정류면체이며 공기와 접촉하지만 공기와 열에너지를 다 교환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놓고 해빙은 바닥 위에 떠있기 때문에 물의 생긴 정류면체의 얼음과 달리 바닥 부분만 포인트는 왜 바닥 부분만 접촉면이 다르구나. 바닥만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열에너지는 해빙과 바닥 부분만 전달되고 이는 6면 중에서 오직 한 면만 닿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6배나 오래 걸린다. 그래서 수명이 길다. 두 번째,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 두 번째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얼음의 부피가 없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얼음의 부피가 없어진다는 거라서 얼음의 부피가 클수록 당연히 부피가 클수록 녹아야 될 얼음의 양은 당연히 많고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앞에 살펴봤듯이 얼음이 물에 드는 면적과 관련있기 때문에 물에 드는 면적이 넓을수록 얼음이 녹는 마다 따라서 얼음이 녹는 시간은 부피가 클수록 길어지고 부피가 크면 당연히 길어지고 시간 당연히 부피가 크면 비례하니까 면적이 클수록 뭐예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빨리 녹죠. 당연하죠. 길이가 L배 커지면 면적은 L제곱 이거 건널비 부피는 L세제곱 부피 비례가 커진다기 때문에 제곱 세제곱 법칙을 이용하면 얼음이 녹는 시간이 L배만큼 길어진다. 얘는 L제곱 얘는 L세제곱이니까 L배만큼 길어진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류면체의 얼음은 한 변의 1인 것보다 아까 전에 2배가 길이 길어졌죠? 녹는 시간 아까 2배였죠? 여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크죠. 왜냐면 얘는 제곱인데 얘는 무려 세제곱이잖아. 건널비는 2배인데 제곱인데 부피는 세제곱이잖아.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뭐예요? 북극 해빙의 면적은 수천만 킬로미터. 와우. 면적도 수천만이지만 문제는 부피는 씨밖에 크다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해빙은 안 녹는다. 해빙은 왜? 면도 6개 중에 1개밖에. 건널비는 6분의 1이면서 부피는 꽤 크니까 뭐야?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다. 이 정도 해석이면 너무 완벽해요. 못 틀릴 수가 없어요. 1번. 윗글을 읽을 때 독서 전략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뭐예요? 질문에 대해서 추론 과정 분석하여 읽는다. 추론 과정 되나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이다. 비판 반대에다 미쳤어요. 일단 비판 반대 없어요. 개념이 지금 바뀌지 않아요. 이런 거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2개인 거예요. 솔직히 보기를 좀 날리면서 풀어야 됩니다. 추론이라는 거 확실히 안 느끼면 보기 날려야 돼요. 근데 의견들이 지금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추론 과정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 비판 반대 변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비교하는 거 없어요. 의견이 한 개입니다. 해빙이 왜 안 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과정입니다. 네, 추론 과정 계속 추론하고 있었습니다. 2번 보기 추론 내용 중 섭빙고 효율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녹지 않게 해야 되죠. 면적을 최소화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렇게 1이 8개 있을 때 얼마였어? 48이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부피는 똑같았죠. 부피는 다 똑같았지만 이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 뭐예요? 건널비가 24로 줄어들었죠. 앞에서 내용이 있었잖아. 48이 24가 됐죠. 부피는 어때요? 서로 좀 부피가 같아요. 부피는 같은데 뭐예요? 닿는 면적면을 줄여서 2로 바뀌었더니 24죠. 그러니까 뭐예요? 얼음들을 한 덩어리로 각각에 있던 8개를 2로 1개로 뭐예요? 합쳐서 보관하면 뭐 때문에 면적이 건널비가 줄어들어서 뭐예요? 된다. 왜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해야 되거든. 시간인 거 아니고 높이. 원으로 만들자 내용이 없었어요. 원이 없었어요. 차가운 물 뿌리자 원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위에서 뭐예요? 윗글이 바탕이 되어야 풀어야 됩니다. 또 윗글을 참고해서 풀어야 됩니다. 분명히 3도씨 일정했고 물에 완전히 잠긴 얼음 기읍과 물 위에 떠있는 니은 아까 여기 완전히 잠겨있으면 6면을 닿는데 물 위에 떠있을 때 아까 뭐였어요? 한 면만 닿죠. 6면과 한 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읍과 니은의 면적은 9배의 차이가 난다. 일단 9배 차이 나는지 볼까요? 얘는 2 곱하기 2가 한 면인데 이게 6면을 닿으니까 4, 6, 24. 근데 여기는 6 곱하기 6, 6, 6, 36. 한 면만 닿죠? 6, 6, 36. 그러면 기읍과 니은의 면적은 9배의 차이가 난다. 맞나요? 일단 면적이죠. 뭐예요? 면적은 9배 차이 난다. 맞나요? 네. 왜요? 일단 면적은 여기는 뭐예요? 기역은 2 곱하기 수학입니다. 2 곱하기 6이죠. 네. 니은의 면적은 6 곱하기 6개 6이죠. 그래서 약분 때리면 기역은 뭘 물어보는 거다? 기역과 니은의 닿는 면적이 아니라 그냥 건널비 대 건널비를 비교하면 몇 배? 3 곱하기 3, 9배가 나는 겁니다. 건널비를 비교하면 9배가 나는 거예요. 심플하게 봅시다. 2와 6은 몇 배 차이? 3배 차이죠. 근데 아까 건널비는 L제곱이었죠. 3배에 제곱하면 9배. 그러면 여기는 3배죠. 근데 부피는 아까 L 세제곱이었죠. 3제곱하면 27배. L 세제곱 27배. L 제곱이니까 아까 3배니까 3의 제곱은 9배. 부피는 L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은 얼마? 27배. 그래서 1번, 2번이 맞는 거예요. 3번 기역을 6시간 후에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있을 것이다. 6시간. 기역은 6시간 이후에 완전히 녹아있을 것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왜죠? 왜 6시간 후에 완전히 녹아있을까요? 이유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중간인데 본문은 4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뭐가 4시간인데요? 필요한 시간 2배만큼이나 4시간. 쌤이 파란색 항상 치고 있어요. 네. 이게 뭔데요? 인테리 실험하는 정유회처럼. 네. 얼마? 총 면적이 24일 때 몇 시간? 4시간이었어요. 그러면 6시간 뒤에 알겠죠. 근데 왜 6시간이에요? 네 시간을 녹는다고 했으니까 6시간을 녹아야겠죠. 맞아요? 그 소리 아니에요? 네. 4시간에 녹아있죠? 채연아 보고 있어? 3번에 설명해봐. 그래, 4시간 되면 아까 면적이 24일 때 4시간이었죠. 3도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6시간 뒤에는 당연히
녹아있겠죠. 4시간이 이미 녹았는데 6시간 당연히 녹아있겠죠. 4번은 기역을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면 그러면 6면이 닿는 게 아니라 나누기 6해서 몇 면? 4면이 닿겠죠. 이제 4죠. 맞아요? 6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6분의 1로 줄어들면 시간은 몇 배 늘어나겠어요? 시간은 몇 배 늘어나겠어요? 여러분들 빨리 적어보세요. 4번, 5번 왜 다른지 빨리 적어보세요. 시은아,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4번은? 이은아, 몇 시간이야? 희지야, 몇 시간이야? 희망은 태양아. 동건아. 24시간. 네. 다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기억이 몇 시간 걸린다고요? 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단면적이 원래는 6개였죠? 6개의 단면적이 다 있었는데 뭐라고 했어? 니은처럼 물에 띄우면 6개에서 몇 개로 단면적이 이제 1개로 줄어들잖아. 곱하기 얼마? 6분의 1이죠. 단면적이 6분의 1로 줄어들면 뭐예요? 단면적이 6분의 1로 줄어들면 몇 배 걸린다 했어요? 6배 걸린다고 내용에서 나왔잖아요. 6배 오래 걸린다. 단면적이 6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6배가 되면 4시간에서 곱하기 6이 되면 얼마? 24시간이 됩니다. 답은 4번.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됩니다. 한 변이 3인 정육면체 얼음을 8개로 쪼갠 뒤 3이면 부피가 얼만데요? 27개의 부피를 뭐예요? 8개로 쪼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누기 8이니까 한 개는 얼마? 8분의 27이죠, 부피가. 3cm인 얼음을 8개로 쪼갠다 했잖아. 333 곱하기 27의 부피에서 8로 나누면 한 개가 8분의 27이고 부피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8분의 27이니까 한 개의 길이는 2분의 3이죠. 네. 6cm 가지고 안 잘라서 3cm 짜리를 8개 만든 거 5번이요? 한 변이 3cm인 정육면체를 8개 만든 거. 6cm 걸 8개가 다른 네, 저 봤어요. 니은을 한 변이 3인 6cm로 문제를 내가 갑자기 수학하느라고 너 이렇게 풀면 존나 어려운데 미안해요. 갑자기 수학 문제로 바뀌었어요. 계산할 뻔했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서 신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를 뭐로 8개로 쪼개서 간다는 건 부피는 똑같죠? 부피는 똑같죠? 근데 뭐예요? 단면적이 원래는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33은 9 33은 9가 몇 개로? 8개니까 8, 9, 72 단면적이 72가 되죠. 원래는 단면적이 얼마였는데? 36이었는데 단면적이 뭐로 바뀌어요? 2배가 되죠. 단면적이 2배가 됩니다. 가 아니네요. 상관없지. 어차피 하나 돕는 시간에 계산하면 뭐라고요? 하나 돕는 것만 계산하면 된다. 8개 모아서 한 번에 넣는 거잖아요. 네. 자, 다시. 뭐라고 돼 있어? 8개로 지금 쪼갰죠? 8개로 쪼갠 다음에 물에 잠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녹는데
지금 아까 전에 24가 24개가 얼마? 4시간이었죠. 그럼 36은 얼마 걸릴까요? 6시간 걸리죠. 얘가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 지금 6시간이죠. 맞나요? 니은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몇 시간인가요? 12시간. 6시간 이해되나요? 맞아요. 자, 한 변이 지금 3, 6에서 지금 뭐로 줄어들었어요? 3cm. 길이가 2분의 1배가 됐죠.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고 얼음이 지금 8개로 쪼개서 넘겨져서 물에 잠기게 됐을 때 단면적은 너무 단면적으로 풀어서 그런가? 그냥 본문에 1cm짜리 네, 그렇게 공문으로 봅시다. 이거. 너무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어딨지? 저기 위에. 어디 갔어요? 얼음 8개. 이거 8개. 이걸로 봅시다. 오케이. 자, 뭐예요? 1cm인 얼음 8개가 2시간이죠. 이걸 풀면 훨씬 쉽다. 1cm가 8개죠. 근데 길이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죠. 오케이. 그럼 3배가 되면 몇 시간? 6시간. 넘어갈게요. 여기 1번에서 5번을 다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4번. 자, 북극 해빙의 면적은 부피에 반배를 한다. 맞나요? 면적은 부피에 반비례 한다. 비례하죠. 비례해요? 네. 네. 당연히 뭐예요? L제곱과 아까 L세제곱이 몇 배가 있어요? 아까 전에 L제곱과 L세제곱이 L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됩니다. 당연히 면적이 크면 건널비가 크면 당연히 부피도 커지잖아요. 비례합니다.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 뭐예요? 무게와 당연히 무게와 부피에 비례하는 게 열 에너지인데 무게와 부피는 가장 큰 게 코끼리고 코끼리는 귀를 흔들면 혈액의 온도를 낮출 수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코끼리는 외부의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대요. 외부 기온이 뭐예요?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쉽다. 이걸 추론할 수 없죠. 지금 추론 문제인데 윗글과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외부 기온과 체온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2번 코끼리가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몸에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부족할 것이다. 무게와 부피에 비례한데 열 에너지는 엄청나게 뭐예요? 다른 것보다 크겠죠? 안 됩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다른 지역 사는 코끼리보다 귀의 면적이 클 것이다. 네, 더우니까 귀가 졸라 커야 온도를 낮추겠죠. 오히려 추론을 하면 클 거죠. 커야 됩니다. 그리고 1번도 외부 기온이 높으면 귀를 졸라 흔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공기가 더 뜨거우면 당연히 귀를 졸라 흔들어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체온 유지하기가 쉽다라고 할 수 없어요. 4번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4번 뭘 추론할 수 있나요? 5번에 4번 충분하지 않으니까 귀를 흔들겠죠. 왜요? 우리도 귀한테는 안 흔들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데 방출이 하려면 일번은 확실히 틀린 거예요. 5번에 1번이요?
일반 사람한테 관련.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다. 근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외부 기온과 체온.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더 높으면은 네. 체온을 안 내리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더 높으니까 네. 체온을 일부러 귀라 안 벌려고 했잖아요. 체온 낮추고. 아니죠. 외부 기온이 더 뜨거우니까 몸으로 들어오겠죠. 잠깐만 앞에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이쪽 열적 평형 부분입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전달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열적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서 오래 두면 되는데 열에너지는 뭐를 통해서? 접촉면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 접촉면이 크면 뭐예요? 열에너지 양도 커지고 그래서 뭐예요? 열에너지와 이거는 온도차, 접촉시간, 접촉면의 변적에 대해서 비례한다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코끼리가 있는데 외부가 더 높고 체온이 보다 외부가 높으면 열이 어디서부터 바깥에 있는 열이 어디로? 몸 안으로 열이 들어오죠. 그럼 몸도 뜨거워지니까 귀를 더 돌려 꺼내죠. 이거 체온을 유지하는 건데요. 체온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열이 지금 보세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이 두 개가 높아지면 외부 기온이 높고 체온이 낮은지 외부 기온이 낮고 체온이 높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외부 기온이요. 만약에 더 낮고 내부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번엔 어떨까요? 열이 열로 이동하겠죠.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체온을 유지해야 돼. 막 펄럭여가지고 낮추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열적 평형입니다. 열적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열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가 높고 얘가 낮은지 얘가 낮고 얘가 높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의 뭐예요? 차이가 뭐할수록 얘가 열적 평형을 이루려면 뭐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열이 똑같아져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돼.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두 개의 차이가 온도 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외부와 내부의 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거나 작아야겠죠. 외부와 차가 중요하지 누가 내부가 높은지 외부가 높은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1번이 뭐예요? 틀린 겁니다. 5번에 1번. 5번에 1번. 보세요. 열이 여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리고 열이 높아지죠? 온도는 높아져요. 근데 코끼리는 이것도 있어요. 물론 코끼리는 뭐예요? 지금 부피가 가장 크다 보니까 뭐예요? 온도가 어떻겠어요? 무게와 부피와 열 에너지가 비니까 애초에 코끼리가 개 많죠? 맞아요? 동원아? 코끼리는 온도가 열 에너지가 많죠? 그래서 많아서 귀를 벌려서 낮춰야 되죠. 근데 외부가 더 높으면 어때요? 열 에너지가 안으로 낮춰야 되는데 뭐예요? 들어오니까 더 높아지죠. 그래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번에 4번을 왜 찾아야 되는지 5번에 4번을 왜 그럴까요? 이번에 4번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채연아 보고 있는 거 맞아? 얼굴에 표정하에 이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 안 되죠? 과학 지금 잘 모르겠죠? 과알못들이 많아서 그래.
4번이 왜 되는지를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힌트, 면적은 뭡니까? 면적은 피부 면적은 뭐라 셉니까? 건널비 충면. 저촉면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물은 부피 있죠? 부피가 개 큽니다. 부피가 개 크다. 세제곱이나 엄청나게 다른 애들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부피가 크면 뭐가 많아요? 열에너지가 많아요. 지금 문제는 부피가 커서 열에너지가 많아요. 이에 비해서 뭐예요? 단면적은 x제곱이잖아요. 이 단면적은 얘 부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당연히 충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열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려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동물은 X라는 걸, 다른 동물은 5라는 걸 가졌다 칩시다. 5라는 거 가졌어요. 근데 코끼리는 뭐를 가졌어요? 10을 가졌어요. 그럼 부피가 얘는 얼마? 125밖에 안 되는데 무려 얘는 1000이죠. 부피의 차이가 개 크니까 열에너지가 얘가 압도적으로 열에너지가 많겠죠. 근데 뭐예요? 단면적은 얘는 25고 얘는 100이란 말이야. 부피는 8배나 차이가 나는데 단면적은 몇 배밖에 차이 안 나? 4배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방출을 하려면, 열에너지 방출을 하려면 이 뭐예요? 건널비가 커야 되는데 건널비는 4배밖에 차이 안 나므로 열에너지는 이빠이 8배나 열에너지를 받고 뭐예요? 방출은 4배밖에 안 되니까 8배와 4배, 들어올 때는 8배, 나갈 때는 4배. 그래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답은 4번입니다. 건널비는 세제곱씩 증가하는데 단면적은 제곱이니까 상대적으로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4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문법입니다. 6번 어휘 문제입니다. A의 문맥적 의미 A 뭐라 되어 있는데요?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6번 1시간을 넘긴다. 일주일 1시간 일주일을 넘긴다.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7번에서 11번 7, 8, 9, 10, 11 다섯 문제 8분 드릴게요. 풀어주세요. 풀고 해야겠네요.
시간 오바. 이제 풀어보세요. 마지막까지. 물 만났구나. 두 사람은 실어 나오세요.
자, 그러면 또 아, 이어서 기억이 요 문제만 딱 하고 마칩시다. 이거는 시간, 이거 한 문제를 여러분들 20분 가까이 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와,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이 니은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지구학 천체입니다. 와, 진짜 제일 싫어해요. 저 진짜 이것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머리 빠져요. 윗글 이해, 윗글 보기. 제일 싫어하는 거. 딱 봐도 뭐부터? 9번부터 읽고 풀었나요 혹시? 나는 9번 안 읽고 풀었다 손. 채연아 9번 읽고 풀었어? 네. 즐기네. 관측자가 내용 일치 불일치잖아요. 5개 중에 4개를 주고 가는데 안 보고 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관측한 천체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과 다르다. 아주 찾으면서 가야 돼요. 겉보기 운동은 천체를 중심으로 위치 변화를 살펴본 것. 관측자에게 있어서 천체의 위치는 시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겉보기 운동은 천체의 움직임의 방향은 지주 자전 방향과 반대.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관측자에게 서쪽은 관측자의 왼쪽 방향에 해당.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갑시다. 가볼게요. 자, 이것도 줄도 좀 잘 꺼야 됩니다. 금성의 다른 이름이 샛별은, 자, 저도 여러분처럼 백윤기식 이거는 좀 없어요. 샛별은 새벽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성에 붙인 이름이다. 실제로 금성은 하루 종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성하고 새벽 초저녁 정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겉보기 운동.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면서, 일단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 기초 상식이지만 지구상의 관측자가 하늘의 천체를 볼 때 관측 시기에 따라서 천체 위치가 다르게 보이기도 하다. 앞에 있었어요. (3번) 알려야 됩니다. 9번에 3번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음 가봅시다. 왜냐하면 관측자의 뭐예요?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마치 어떻게 상대적으로 하늘의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처럼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으로 인해서 뭐예요? 실제 보이거나 움직임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일단 겉보기 운동의 정의.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 움직임,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나, 아까 전에 일치 불일치 하나 날릴 수 있나요? 네. 몇 번을 날릴 수 있나요?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천체 움직임은 지구 자전과 반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마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사물은 오른쪽으로 이동한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이게
마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사물은 오른쪽 하는, 사물은 오른쪽, 내 눈은 왼쪽. 서로 반대잖아. 그림 가와 나에서처럼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할 때,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관측자가 중심이야. 관측자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아까 북반구 중위도 본문에 있었어. 아까 전에 보기에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 9번. 9번, 5번 틀린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1번도 적혀. 1번 적힐 수 있어요? 1007.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일치불일치는.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구의 자전 방향은 내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니야. 이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하늘의 천체는 상대적으로, 하늘의 천체는 마치 동에서 서. 결국 겉보기 운동은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항상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천체의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보는 게 겉보기 운동이에요. 누굴 중심으로?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답은 2번입니다. 아까 2번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번 틀린 사람은 봤어요. 9번이 가장 쉬웠던 문제입니다. 9번이. 9번 맞나요? 예은이야, 네가 그렇게 예은이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미안하잖아. 천체들 사이에서 상대적 위치의 관계도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뭐예요? 상대적. 천체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위치의 관계도 중요하대요.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 공전하는 천체의 내행성. 지구가 공전하는데, 지구가 도는데 뭐예요? 지구보다 안쪽에서 도는 게 천체를 내행성. 그래서 지구, 내행성 지구, 태양의 위치 관계를 내행성 중 하나인 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태양, 금성, 지구가 일직선에 위치할 때 합. 일직선 합. 그 다음에 지구, 금성, 태양 수서로 위치할 때 내합. 지구, 태양, 금속 수서로 위치할 때 외합. 내합. 여기 내합 있죠? 내합이 어떤 순서? 지구, 금성, 태양. 지구, 금성, 태양. 지구, 금성, 태양. 내합인데 뭐라고? 지구, 태양, 금성. 지구, 태양, 금성은 외합이래요. 뭐라고 돼 있어? 다시. 지구, 금성, 태양의 위치라 지구, 태양, 금성. 그러면 외합은 여기가 외합이라고 돼 있는데 왜요? 지구, 태양, 금성. 이거 왜 그럴까요? 저 위에 외합은 왜 되어 있을까요? 내합 일단 나중에 하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외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건 문제 찾으면 됩니다. 지구상의 관측자가 태양과 행성을 바라볼 때 지구에서 관측자가 지구에 있어요. 태양과 행성을 바라봅니다.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그 다음에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무슨 각? 이각. 자, 즉 관찰자가 보았을 때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각거리 뭐라 돼 있어요? 관측자로부터 두 천체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네, 관찰자에서 두 천체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의미하고, 이 각은 다시 동방 이각과 서방 이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중에 그림 가져갈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림에 V5, V6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V5랑 V6, V5랑 V6 에서처럼 금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경우, 금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V2, V3처럼 뭐예요? 서쪽에 있는 경우로 구분한 게 뭐예요? 동방 이각, 서방 이각.
또한 금성이 V6와 V2에 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동방 최대, 서방 최대. 여기가 동방 최대, 여기가 서방 최대. 여기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막 깊이 있는 이해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가야 돼요. 지금은 표시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해서 씨발 이해 안 되네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표시해놓으면 됩니다. 그 나중에 문제 풀 때 내합은 지구 금성 태양. 지구 태양 금성은 뭐예요? 외합. 나중에 풀 때 보면 되겠죠. 이각. 나중에 이각이 있는데 동방 이각이 있는데 서방 이각이 있는데 동방 이각이 여기 동방 이각 서방 이각 여기가 최대 최대. 이것만 표시해놓고 가면 된다는 거죠.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 상대적 위치 관계들을 바탕으로 금성이 관측되는 시가 위상과 크기, 밝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금성의 위치에 달라진다. 일단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금성의 위치에 달라진다. 만약 그림에서처럼 금성의 외압인 V4와 이제 V4 색깔 좀 바꿔서 금성에서의 외합인 V4 V4는 외합, V1은 내합, V1은 내합, V1은 내합. 사이에 뭐가 위치해 있대요? 동방 뭐예요? 이각 사이인 동방 이각의 위치. 그리고 어디에 서 있대요? 가에 서 있대요. 가. 관측자가 가에 서 있대요. 그러면 가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 맞나요? 네. 금성은 뭐라고 돼 있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으므로 금성은 뭐예요? 지평선의 아래에 있어서 관측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구가 이제 돌아서 관측자의 위치가 나로 바뀌면 이제 지구가 돌아서 나에 바뀌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므로 아까 전에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금성은 지평선 위에 있어요. 이제 위에 있으므로 여기가 지평선이지 여기가 지평선인데 아까는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지평선이 위로 가 있죠. 지평선의 위에 있으므로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태양이 진 후 초저녁이나 뭐예요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찰할 수 있대요. 반대로 금성이 이제는 아까 동방 이각이 있어야 돼요. 금성이 동방 이각이었고 이번에는 무슨 이각? 서방 이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방이 아니라 서방 쪽이니까 어떻게? 이번엔 나가 아니라 가에서 위치가 가나가 바뀌면 되겠죠. 태양, 금성, 지구의 위치 관계가 내합과 외합일 때는 근데 내합과 외합일 때는 합이 아까 뭐였어요? 일직선이죠. 일직선에 있을 때는 뭐예요? 금성이 태양과 함께 뜨고 있으므로 관측이 안 된대요. 내합, 외합이라는 일직선에 아까 전에 일직선에 있을 때는 뭐한다? 관측되기 어려워서 따라서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과 또는 서방 최대 이각 안쪽에 위치할 때 약간 각도기 있었죠. 이 각 안쪽에 있어야지 관측 가능하고 합의 위치에서는 합은 일직선이라서 햇빛의 태양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관측이 어렵대요. 한편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은 금성의 이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도 뭐예요? 이 각도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진다. 각이 클수록 아까 최대 이각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과 금성의 각거리가 커지므로 금성을 더 오래 각이 볼 수 있고 따라서 금성이 최대 이각에 위치하면 당연히 오래 관측되고 합이면 거의 안 보이죠? 합이면 짧게 관측된다. 이런 이유로 금성은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좌우 일정한 이각 내에서 각도 안에서만 관측된다. 표시해놓으면 되죠. 또한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 분명히 여러분들은 막 동방 최대 이각인지 막 서방 최대 이각인지 막 지평선 아래면 씨발 이게 왜 관측 안 되고 솔직히 왜 관측되는지 솔직히 최근에 이거 모르겠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문제만 풀고 답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를 완벽하게 시간 내에 이거를 막 8분 9분 안에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 정도로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되면 좋지만 그 다섯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 안 되면 한 개 정도 틀리면 돼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1등급 컷이 괜히 90점이 아니에요. 안 틀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근데 막 20분씩 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는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는 금성의 위치, 지구의 금성과 거리에 따라서 금성의 나중에 위치, 지구와 금성의 거리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금성의 위상이 뭔지 몰라도 위상은 금성이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지구상의 관측자에 보이기는 모양이므로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금성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꽂고 싶은데 다 끄면 안 되니까 이때 태양빛을 받는 면을 태양빛을 받는 면이 지구를 향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보이는 형태가 달라지고 금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줄어들지만 태양빛을 받는 면의 전체를 볼 수 있어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하면 지구에 가까워지면 크기는 커지지만 면이 작아지므로 초승달과 금달 그리고 최대 이각이면 뭐? 반달 이번에 방금 여기서는 뭐예요? 금성의 위상을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금성과 위상의 크기를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뭐다? 밝기입니다. 밝기는 보이는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아까는 뭐예요? 금성의 위치, 지구와 금성 거리. 이번에는 보이는 크기,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어떻게?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고 내압으로 갈수록 금성 아주 찾아가는데요.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압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 일정 위치까지는 보이는 면이 줄어드는 효과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크게 작용. 그래서 더 밝게 보임. 일정한 위치까지는. 근데 일정 위치가 지나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내압의 위치에 가까워짐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보다 보이는 면이 줄어들므로 이번에는 밝기가 줄어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성의 밝기는 내압을 지나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더 밝아지다가 이번에는 가까워질수록 밝기는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는 밝아지다가 줄어든다고. 왜? 처음에는 보이는 면의 효과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크게 작용되다가 그 뒤에는 뭐예요?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보다 이게 커짐으로 밝기는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풀면서 또 가져오면 되겠죠. 표시 다 했고 이제는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금성의 이각을 일정한 지구 관측에 그래프 나타내는 것이되 그래서 시험과 8번은 동시에 발표하시오. 금성의 위치가 니은일 때 니은 개꿀 50도 서방 최대 이각 니은이 서방 최대 이각이에요. 그러면 서방 최대 이각이니까 뭘까요? 금성은 태양보다 어디에 위치한다? 서방 최대 이각에서는 금성이 태양보다 지금 서방 최대 이각에서는 금성이 태양보다 자 그러면 서방 최대 이각 가봅시다. 최대 이각은 서방 최대 이각은 금성이 아까 서방 최대 이각은 금성이 서방 최대 이각은 V2죠. V2입니다. 따라오세요. V2입니다. V2는 뭐라고 돼 있어요? V2는 뭐라 돼 있어요? V2, V3처럼 뭐예요? 태양보다 서쪽. 찾아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뭐예요? V2, V3처럼 V2는 뭐예요? 태양보다 어디에? 금성이 서쪽.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서쪽. 찾았죠?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 서쪽 하나 노래 부르고 싶다. 이승철 지리는데. 서쪽. 서쪽 나왔습니다. 1번, 2번 찾아야 돼. 1번, 2번 답한 사람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X 쳐야지. 서쪽. 그 다음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 그럼 관측자와 얘는 반대죠. 그러니까 무슨 쪽? 동쪽. 이건 세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새벽에 뭐예요? 지평선 새벽에 지평선 초저녁에 지평선 새벽과 초저녁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앞에서 새벽 어디 있어요? 새벽 어디 있어요? 새벽 어디 있어? 새벽 초저녁 있어요? 어디 있어요? 초저녁 여기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데 왜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초저녁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으므로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으므로 초저녁 그러면 초저녁 지평선 어디 있대요? 아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위 3번 이해가 필요했나요? 이해 필요 없죠? 지금 제가 이해 하나도 안 했어요. 찾았습니다. 초저녁 새벽은 있었어요? 새벽은 없어요? 새벽은 없어요. 어디? 없어요? 초저녁과 새벽은 정반대이므로 정반대니까 뭐예요? 반대 방향이겠죠? 무슨 없고 다음 7번도 풀었고 8번 풀어볼까요? 8번 윗글을 이해했을 때 기역에서 미음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은데 5번 가볼까요? 타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아서 리을에서 금성의 이각이 리을에서 미음으로 변할수록 리을 미음이 어디 있죠? 문제였어? 방금 그 7, 8 와 이렇게 할 만했는데 어쨌든 리을에서 미음으로 바뀐대. 그러면 뭐예요? 동방 최대 이각에서 각도기가 0이 됐다는 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합으로 가는 거죠. 동방 최대 이각에서 합으로 간다 했어요. 최대 이각에서 합으로 갈 때 동방에서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나요? 짧아지죠. 앞에서 찾아야 돼. 또 어디야? 동방 최대 이각에서 어딨죠? 저기 그 인간 마지막 검은색 어디죠? 뭐라고 돼 있는데 이각이 클수록 금성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이각이 클수록 금성을 오래 볼 수 있는데 합에 위치할 수 없다. 네. 최대 이각이 오래될수록 오래 관측되며 합에 위치할수록 짧게 관측됩니다. 최대 이각에 있을 때 반다리 모장이고요. 와, 5번 풀었습니다. 7, 8, 9, 10번.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촉박 같은 11번부터 먼저 조지고 갈까요? 11번, 뭡니까? A가 뭔데요? 금성에 붙인 금성이라는 걸 붙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제목을 붙인다. 이름, 제목. 이거 다 나왔어요. 틀린 사람 없어요. 다음, 이제 마지막 라스트. 보기도 짜증나게 생겼는데 해보자. 지구 나 저 이런 거 제일 싫어요. 보기 긴 거. 진짜 보기 긴 거 개짱나요. 화나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지구 공전 궤도보다 바깥쪽을 도는 천체를 외행성. 아까 외행성. 지구에서 관측하기 쉬운 외행성 화성이 되면 아까 금성 대신에 화성. 아까 금성의 반대로 풀면 되겠네. 화성 지구 태양 위치 관계를 보면 태양 지구 화성의 순으로 하면 충. 화성 태양의 지구 순서가 합 표시해놓고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90도로 놓일 때 구. 화성이 동쪽에 있으면 동구. 서쪽에 있으면 서구. 화성이 때 이각이 180도일 때 가장 밝게 거리에 따라 크기 변하고 지구에 가까울수록 크게 관측, 멀수록 작게 관측. 지구에 가까울수록 크게 관측, 멀수록 작게 관측. 이걸 가지고 보기와 가장 알 수 있는 것을 구하시오. 3번.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금성은 내합 부분에서 가장 크게. 금성의 크기, 여기 크기, 금성의 크기. 금성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합 부분에서 가장 크게. 거의 맨 마지막에서 금- 밑에서 3개, 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여기? 맨 밑에 맨 밑. 여기 네. 내압의 위치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적었어요. 밝기인데요. 밝기 문제입니다. 크기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 금성은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지구로 가까워 보일수록 크기는 커진다. 지구로 가까워진다. 금성이 지구랑 가깝다. 금성이 지구와 가깝다. 금성이 지구와 가깝다.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게 존나 중요합니다. 이 금성입니다. 금성이 요렇게 지금 돌잖아. 금성이 돌 때 지구랑 가장 가깝다가 여기인데 오 내야 존나 멋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성이 지구와 가깝다가 여기고 여기가 내합이죠. 금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내합 화합 그리고 지구에 가까우면 아까 뭐라 했어요? 크게 이 두 개가 연결돼야 합니다. 복합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화성은 충에서 뭐라고 돼 있어? 충일 때 뭔데요? 가장 밝게 관측된다. 화성이 충이 뭔가요? 태양, 지구, 화성. 태양, 지구, 화성 순이죠. 화성이 여기에 위치해가지고 태양, 지구, 화성이 충인데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 이거는 왜일까요? 여기는 밝기가 있어 없어?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이강이 180도 가장 많이. 와우, 이각이 180도일 때 그러면 가장 밝게 보인대요. 그럼 화성은 충일 때 이각이 180도입니까? 구가 90도라면서. 네, 9가 뭡니까? 90도예요. 다시 뭐라고?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90도로 놓일 때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90도인데 여기는 몇 도? 180도죠. 180도였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가장 밝게 관측된다. 개꿀. 가장 밝게 관측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와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질이네요. 수업 중 여기까지입니다.